자, 설명할게요. 98회차 3번 문제가 되는데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전기분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 중에 관련된 부분 수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면은 수정하는 건데 전기분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건데 세 가지,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다음에 전기분 재무 세 가지에 대한 것을 다 수정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 나오는 게 당황하거든, 그렇죠? 이게 뭐야? 손익계산서가만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손익계산서를 검토했는데 손익계산서 외에 뭐 잉여금 처분계산서하고 전기분 재무상태표까지 다 수정을 하라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려면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은 자 전기분 재무대표 그죠? 수정 문제. 수정은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는? 정규 수정 문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재무제표에 대한 프로그램상, 그죠? 회계 프로그램상 재무제표 생성 순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재무제표끼리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익계산서가 있고 재무상태표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완전 별개의 재무제표가 아니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끼리는 뭔가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한 개가 재무제표 한 개가 뭔가 수정이 된다면 다른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연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상 재무제표가 이런 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프로그램상 재무제표 생성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게 제조업 기준으로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 그렇죠? 제조원가 명세서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게 순서야.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오면은 원가액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제조원가를 배웠죠.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제조업 기준으로. 그럼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이게 나오면은 그다음에 손익계산서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 이 순서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 이 순서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가 나와야지만 손익계산서가 나오고 이 손익계산서가 나와야지만 이익임 처분계산서 나오고 이 순서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하면은 일단 제조원가 명세서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게 나와요. 바로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게 나오고 단기제품 제조원가 어떻게 나오냐?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기초제공품에서 단기 총 제조 비용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나와요. 원가액에서 공부했었던 바로 제공품 계정, 그렇죠? 제공품 계정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있죠. 이게 이제 당해년도에 완성된 제품 원가인데 이게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가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손익계산서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이 생기게 되는데 이 제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원가 얘기할 때 얘기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제품 매출 원가는 일종의 비용입니다. 이 제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기초 제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더하고요. 그리고 기말 제품을 빼서 나와요. 그래서 이 매출 원가가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원가 명세서에서 계산이 돼야지만 연동이 돼서 손익계산서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 그럼 손익계산서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뭐예요? 단기 순이익이 나오죠. 결론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이 단기 순이익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 단기 순이익은 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얘가
참고로 이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법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나중에 이제 그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대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익잉여금은 우리 그 단기순이익 누적액이라고 자본 쪽 공부할 때 학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는 뭐를 계산하는 거냐면, 그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당기순이익에서 전기 이월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이 나와야지만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가지고 현금 배당하거나 뭐 주식 배당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에서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을 얼마를 했고 그런 것들을 주주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하나의 이제 보고서잖아, 그죠? 여기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에서는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있잖아.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하나의 자본 항목이에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서는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반영이 되는데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재무상태표에서는 똑같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이제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해서 들어가요. 근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처분 이익잉여금 같은데 개정 과목 달리해서 자본 항목 중에 2월 이익잉여금 항목이라고 하는 자본 항목 쪽으로 금액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미처분 이익잉여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개정 과목 달리해서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계산이 되면 이것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되는 이런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알아야지만, 그죠? 예를 들어서 제조원가 명세서 이게 이제 바로 500번대, 그러니까 제품 제조를 위해서 사용된 경비들 500번대 원가 같은 것들이 바뀌면은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바뀌게 되는데 이 제조원가 명세서가 바뀌게 되면은 그 뒤에 나오는 전기분 재무제표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조원가 명세서는 보통은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 이 단기 총 제조 비용, 얘가 이제 뭐야? 얘가 이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잖아요. 그죠?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재료비, 노무비, 그다음에 이제 제조 경비인데 이게 이제 500번대 원가에 해당되는 것들이요. 그죠? 그래서 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노무비나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프로그램상 500번대에 해당하는 공장에서 발생된 경비들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되는데 이게 뭔가 바뀌면은요. 그죠? 이게 뭔가 바뀌면은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500번대 제조 경비나 500번대 노무비나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바뀌기 때문에 그 뒤에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를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수정하지 않고 얘가 만약에 이제 수정을 하게 된다면 그 뒤에서 영향을 받는 것들을 다 수정해 줘야 돼요. 이거 손익계산서는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순서대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 역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만약에 손익계산서가 잘못되었다, 제조원가 명세서를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 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다 수정해야 돼요. 이 내용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재무제표 수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문제를 보면 3번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 뭐가 바뀌었냐면은 자 지금 판관비예요. 800번대 판관비는 손익계산 항목이죠. 그죠? 판관비가 손익계산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상여금이 지금 800번대 상여금 판관비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손익계산서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지금 500이었는데 올바른 금액 340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가서 수정하느냐? 전기분 손익계산서 있죠. 그죠? 이 전기분 이제 손익계산서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서 상여금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여금이 지금 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 이 500만 원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340만 원으로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500만 원을 340만 원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은 그죠? 얘가 이제 판관비가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얘 때문에 뭐가 바뀌냐면은 당기순이익이 바뀌게 돼요. 그죠?
이거 어차피 상여금이 줄었잖아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늘어났을 거야. 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에 얘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바뀌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얘가 바뀌면은 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이제 그 순서대로 잉여금 처분계나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나 일로 가서 그죠? 당기순이익이 여기 잔금액에 들어가거든. 네,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당기순이익이 8,710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이 아니에요. 지금 수정을 했단 말이야. 원래 얼마나 지금 수정하니까 아까 얼마나 이거예요. 8,870만 원이에요. 그죠? 이 금액으로 수정을 해야 돼 지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수정된 금액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거를 상단에 있는 불러오기를 하면은 수정된 당기순이익으로 바뀝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바뀐 당기순이익으로 이렇게 그죠?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당기순이익에서 위에 있는 정기 2월 미처분 이여금 이걸 두 개 더한 것이 바로 미처분 이여금 되는데 1억 2,660만 원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돼요. 이제 이것도 수정된 금액이 되겠죠.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마지막에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으로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660만 원을 그 전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여기에 2월 이익금을 돼 있잖아요. 이것을 금액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1억 2,660만 원 나온 것이 마지막 2월 이익금 얘가 일로 이제 수정이 돼야 돼요. 이걸 수동으로 1억 2,660만 원으로 수정을 딱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재무상태표에 대차 차익이 생깁니다. 차변과 대변 합계가 안 맞아요. 대차 차익 160만 원이 생기는데 이걸 이제 수정해주게 되면 그죠? 이걸 이제 이 금액으로 수정해주게 되면은 딱 맞게 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볼게요. 1억 2,660만 원으로 수정을 딱 해버리면은 그러면 차변 대변 합계가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수정이 이렇게 딱 되면은 이제 수정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4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풀려면은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죠? 이거 제조원가 명세서는 그죠? 500번대에 해당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원비가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이제 수정을 한다 이거지. 손익계산서는 판관비, 그죠?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잖아, 그죠? 여기에 수정을 해가지고 일단은 그 연결되는 흐름대로 다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지금은 제조원가 명세서를 수정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손익계산서 그 뒤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다 수정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점이야. 알겠죠? 그냥 답이 나오지 않고 이 흐름을 알아야지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에 항상 이 문제는 항상 나와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98회차 풀어봤으니까 자, 97회차를 가서 97회차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를 하고 97회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 놓도록 하세요. 자, 감독관 번호는 이제 이거니까 이걸로 재빠르게 설치해 놓으시고요. 역시나 전기분 재무제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때는 3번 문제가 되겠네요. 이걸 보고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볼까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전기분 재무제표 메뉴에서 관련된 부분을 모두 수정해라. 이거는요, 역시나 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전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했거든요. 얘를 수정했기 때문에 뒤에 영향을 받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재무상태표까지도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손익계산서, 그다음에 전기분 손익계산서,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 전기분 재무상태표까지 전부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일단 전기분 재무제표 가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오류 내용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라고 돼 있죠.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 지출액 240만 원이 영업부 직원의 공인생비로 반영되었다. 자, 이거는 그러면 봐봐. 이거는 그러면요. 이 문제는요. 이것도 수정을 해야 돼요. 손익계산서만 수정하면 안 되고 제조경비도 지금 있기 때문에 이 제조원가 명세서도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보니까 그 전기분 재무제표인데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예요. 그죠? 이거를 영업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생산지가 이제 복림생비가 있는데 복림생비 제조 500번대 제조 경비 240만 원이 있었죠. 이 지출액이 지금 영업부로 이제 영업부인 판관비로 되어 있다 이거죠. 복림생비 판관비 쪽에 240만 원 돼 있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제조원가 명세서도 수정을 해야 돼요.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가 복리세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그러면 복리생비 240 이거 과소돼 있는 거야, 과소. 그리고 판관비 얘가 과대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걸 딱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생산부 직원의 회식비를 영업 복리세 반영돼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커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죠? 그리고 제조는 감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복리후생비 과대되어 있는 거 얘를 그죠? 금액 240만 원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부족하잖아. 과소되어 있는 240만 원 제조경비 쪽 240만 원을 제조업계약서에 추가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늘려야죠. 판관비는 줄이고 제조경비는 늘려놔야죠. 그래야 오류 수정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먼저 우리 손익계산서 가서 우리 여기 가가지고 복리후생비 있잖아요. 이 980만 원이 돼 있는데 얘를 줄여야 돼. 여기 24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조경비 쪽이. 그러니까 이거 240만 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980만 원에서 240만 원을 빼야 돼요. 740만 원으로 일단 수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제조경비 쪽 가서 이거 제조경비는 원가명세 제조원가명세거든. 원가명세 가가지고 여기 가서 복리후생비 590만 원 되는 거 240만 원 늘려야 돼요. 이렇게 해야 올바른 수정이 되겠죠. 590만 원에서 240만 원을 더해야 돼.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830만 원이 되겠죠. 먼저 이걸 수정 먼저 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제조용비는 늘리고 제조용비 쪽에 복리후생비는 늘리고 그리고 판관비지 복리후생비는 줄여야 돼요. 이걸 먼저 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뭐냐면은 원가명세서를 수정했기 때문에 이 원가명세서 수정했기 때문에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은 이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럼 여기서부터 수정을 해야 되고 이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수정을 해서 4억 3,940만 원이 됐는데 이 금액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일로 들어가요. 우리 전기분 손익계산서 있죠?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원가 쪽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클릭을 해주면 제품 매출원가 쪽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입력을 하는欄이 있단 말이죠. 이 금액을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방금 이제 수정한 금액이 얼마냐면은 4억 3,940이에요. 이거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단기 제품 제조원가 4억 3,940만 원을 수동으로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 전기분 제조원가 명에서 나오는 수정된 이 금액을 4억 3,940만 원을 우리 손익계산서 쪽에 제품 매출원가 클릭해서 여기에 금액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수정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왔냐면은 2,947만 9천 원이 나왔는데 이 금액은 어디로 반영이 되는 거냐면 바로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금액이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정할 건 없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전기분 우리 손익계산서 가서 이제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이거랑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이걸로 끝나는 거야. 수정할 건 더 없어요. 이거 왜 같을까요? 이거 뭔가 이거는 이유가 이거 왜 같냐면은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같잖아. 같으면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잖아 지금. 그죠? 왜냐면은 우리 어차피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판관비 줄이고 원가, 그렇죠? 판관비 줄이고 원가를 늘려놓는 게 있기 때문에 결과는 같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이제 원가로 가느냐 판관비로 가느냐 그 차이인데 결론적으로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상계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당기순이익은 현재 같아지는 거예요. 수정 전이나 수정 후나 같아지긴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같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서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2,947만 9천 원만큼 현재 전기분 손익계산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끝난 거예요. 사실 더 이제 수정할 건 없어요. 같기 때문에 이거 원래 다르면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예, 4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알겠죠?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96회차 마지막으로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다 똑같은 방식이니까 알겠죠? 96회차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죠. 자, 역시나 문제 1번에 3번 문제. 자,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96회차 문제죠. 3번 문제 보면은 똑같아요. 전기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모든 정기분 재무제표와 관련된 모두 수정해라. 지금 보니까 운반비가요 500번대예요. 운반비가 지금 500번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0번대면은 이건 제조원가 명세서에 반영이 됩니다. 일종의 제조용비 쪽에 들어가는 그죠?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운반비가 이제 500번대로 돼 있는데 그럼 얘는 일단 어디가 수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전기분 원가 명세서 가서 운반비를 지금 현재 66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660만 원으로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원가가 늘었죠. 그죠? 운반비라고 하는 그죠? 원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순서대로 얘가 이제 수정이 되기 때문에 그 뒤에 영향을 받는 것들은 다 수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 500번대 원가 이게 이쪽에 들어가 이쪽에 500번대 제조 이쪽이 단기 총 제조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 제조비 쪽에 들어가는 거야. 500번대 운반비가. 얘를 이제 수정해 주기 때문에 뒤에 영향을 받는 것들을 다 수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 전기분 원가 명세서 가가지고 여기 이제 운반비 있잖아요. 운반비가 66만 원이 아니라 이거죠. 66만 원이 아니고 66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또 운반비를 660만 원으로 수정을 하고 알겠죠? 660만 원 수정을 하고 얘를 이제 수정을 하니까 뭐가 바뀌냐면은 얘가 바뀌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뀐다는 거지. 그죠? 660만 원 넣어주면은 자동적으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바뀌고 그럼 얘가 바뀌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손익계산서 가서 제품 매출원가 영향을 미치잖아. 수정했기 때문에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서 여기 제품 매출원가 있거든요. 이쪽에 가서 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가 명세서 가가지고 여기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수정을 하니까 3억 660만 원 나왔어요. 그죠? 3억 660만 원을 이제 입력을 해야죠. 3억 660만 원을 이 매출원가 여기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정한 금액으로 수정을 3억 660이야. 3억 660만 원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얘를 수정을 해야 돼요. 얘 수정을 하면은 매출원가가 바뀌어서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얘도 바뀐다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가지고 불러오기를 하면은 이 당기순이익은 바뀐 당기순이익으로 바뀝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바뀐 당기순이익으로 이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정기월 미처분 잉여금에서 당기순이익 더한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금액이 바로 마지막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들어가면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가서 우리가 이제 미처분에서 수정했던 이 금액 1억 1,640만 원으로 수정된 금액을 2월 연금으로 수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또 똑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미처분 이여금을 이것이 이제 이월 들어갔어요. 그래서 1억 1,64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딱 수정을 하고요. 마지막 검산을 할 때는 차익이 안 나타나야 됩니다. 대차 차익이 안 생기고 차변과 대변 합계가 딱 일치가 되면은 수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거. 자체 차익에 뭔가 금액이 있으면 안 돼요. 수정을 한 후에는 알겠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그죠? 이 흐름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다 이런 식의 문제니까 알겠죠? 다 이런 식의 문제니까 이 흐름을 알고 그 흐름대로 수정을 끝까지 재무상태표까지 수정을 해주면 된다. 알겠죠? 이게 이제 4점짜리 전산회계 1급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기술 업무 중에 제일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 할 수 있겠죠. 전기분 재무대표에 대한 수정 문제 다 파악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온 문제는 다 풀어봐야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대로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끝까지 이제 전기분 제곱에 수정하는 문제 이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 연습하세요. 알겠죠? 자, 설명드렸으니까.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좀 녹화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 부분까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연습할 때 이것도 이제 같이 해서 연습해서 풀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연습 시작. 계속 연습하도록 하세요.
쉽게 찾는 게 현관부터 쭉 보면서 800번째 쭉 나왔잖아. 네, 공부에서 우리가